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네, 기대심이 네. 있었는데 대번에 이제 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이렇게 또 갈등 네.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정신 없으셨죠, 대표님? 네. 네. 정신이 없었어요. 나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잠을 뭐 홀딱 새우셨다고. 네, 네. 아까 강원도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 강원도까지 가셨는데. 예. 아, 강원도에서 이번에 이제 그 보면은 보도가 되고 있는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짚어보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둘 사이에 뭔가 네, 갈등을 넘어서 전면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이 네. 뭐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이 같거든요. 음. 운동권 정치 청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이 그 가는 방향이 같은데 중간에 뭐 일어날 수 있는 뭐 해프닝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봐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 뭐 둘 사이에 지금 뭐 언론에서는 막 진짜 막 대단한 일이라도 터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나갈 수 있는 뭐 이 정도 의견 차이도 있을 수 그런데 있는 이제 워낙 정도라서 두 분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등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거지. 어떤 입장의 다름을 놓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거에 대한 언론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 두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용 의원 같은 사람들 그런 거를 왜 단톡방에. 단톡방에 저기 텔레그램에 올립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분란 이 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이해관계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생각보다 일이 크게 번진 거다. 근데 조기에 수습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25일 날 의원총회 한다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네네. 25일 날 의원. 근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25일까지 얼마 남았나요? 5일 남았나요? 3일, 삼일. 오늘 22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계속 사람들이 낼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요? 25일을 분기점으로. 누가 두 사람, 그러니까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 틈을 벌리려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봉합하려는 자가 누구인가가 사실은 보이지 않나요? 지금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하나 둘씩 입혀기 시작했는데 네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저는 근데 일을 잘하고 유능한 의원들이 틈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일을 잘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셨던 네, 분들이 네. 지금 뭐 시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네. 뭔가 또 자기도 기사 한 줄 또 내보겠다. 네, 그리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둘 사이를 네. 이간질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정도의 판단이 안 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어떠한 탄압과 모진 실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검찰총장으로서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의 영웅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막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뭐 김건희 여사는 줄리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 속에서도 그거를 딛고 꿋꿋하게 버텨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란 그럼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만약에 대통령은 나는 운동권 정치 청산할 거야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요 저는 운동권 정치 존중합니다 이런 아주 큰 결정적인 이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저는 그 몰카 리스크라고 하고 싶은데 네. 몰카 리스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떤 수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이견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이견이 더 마치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조율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막 나 몰카 리스크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 때려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율하고 하면 되고 또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 KBS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네. 뭐 다른 언론사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KBS가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신년 인터뷰를 하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그걸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 대표님 말씀은
굳이 우리가 뭐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막 전면전했다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뭐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랑 사실상 지금 당대표가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당대표 사이에 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이도 아니고 한 가지 어떤 그렇죠. 이슈에 대해 가지고 살짝 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사실 상황 보면 우리가 이제 윤한의 연대, 끈끈한 연대에 대한 기대와 그거를 되게 우리가 믿고 지지했잖아요. 네네. 그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워낙 이제 쭉 둘이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 특검할 때부터 쭉 파트너로 쭉 같이 해온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검찰에서의 어떤 정책 동반자 파트너였잖아요. 실현도 그렇죠. 같이 겪었고. 근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좀 말씀이 많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길게 얘기하시면 한동훈 대통령이 다 듣는데요. 끝나고 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두 사람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 그런 관계여서 그냥 두 사람의 캐릭터가 조금 보여졌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걸 이렇게 침소봉대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이 크게 터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그때 수습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좀 지금은 봐야 된다. 이 문제를 너무 키워서 이거를 확대 대상전에서 무언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지금 막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렇죠. 좀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목소리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다 진짜. 그거를 텔레그램에 올렸고 근데 그 텔레그램에 올린 것도 내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이겁니다가 아니고 기사를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뇌피셜 기사를 하나 그 찌라시 같은 기사 하나를 공유하면서 그게 뭡니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까? 이 사람 진짜.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저는 이용 의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대통령실 화낼 수 있죠. 내가 송재준 대표한테 화낼 때 있어요. 없는 자리에서. 그렇습니까? 걔는 왜 밥 먹을 때 나한테 숟가락을 좀 늦게 놔주더라? 뭐 이런 거 화낼 수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친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서운한 게 더 많아요. 그럼요. 그거 화낼 수 네.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수면 밑에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단톡방에 올려갖고 수면 위로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거를 올려가지고 도대체 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꼴밖에 안 내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지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사를 옮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찌라시 전달자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적인 차원에서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식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찌라시 기사를 옮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제 좀 이간질 시키겠다라는 그 목적 말고는 다른 게 없었더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보수 내부적으로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 둘 사이에 뭔가 나는 한동훈 위원장 좋으니까 윤석열은 안 되지 뭐 라든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좋고 김건희 여사 너무 좋으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반드시. 두 분이 가는 방향이 다르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목표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 지향점이 다르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그건 진짜 우리가 울고불고 해가지고 뭔가를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지향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방식이 다른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조율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인 여사님이 걸려 있다는 거. 그쵸.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전술과 입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건 조율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까지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 이슈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인 것인데 마치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포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보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바타라 그러다가. 네,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했던 골자가 사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바타는커녕 완벽하게 지금 주체적인 아까 전에 이제 또 두 분 사이의 어떤 그 대화 네. 방식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부터 그냥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얘기하면은 쭉 장황하게 얘기했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 그거 네, 듣고 네. 아, 근데 뭐 제가 뭐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습이. 근데 민주당이 계속 그거를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네, 것처럼 네, 공격해 왔지만 네. 더 이상 그게 이제 통하지 않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슈가 터지고 뭐 많은 분들이 막 너무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잘 봉합이 돼가지고 원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저희가 폭주 기관차처럼 그럼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이라고 그럼요. 봐요. 그리고 네. 사실 원영석 변호사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네네. 원영석 변호사가 어제 저희 7080 방인의 대표니까 음. 사람들이 되게 어지러울 때 딱 한마디를 했어요. 흙먼지가 거치면 진실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막 사선들이 많을 때일수록 문제에서 핵심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할 거고 우리가 총선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두 리더의 입장이 같은가 아닌가예요. 이 세 가지 다 충족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같죠. 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중심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당장은 힘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묘안이 필요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침소봉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원래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장.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또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다 거품이다. 말도 안 된다. 가짜다. 윤석열 아바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환영하고 한동훈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딴소리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났냐면 민주당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민주당이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고 다른 목소리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르구나 훌륭하구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개소리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 짜고 얘기는 치는 거다. 개소리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개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애당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하셨던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골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뭐 특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막 두 팔 벌리고 막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와서는 또 뭐 말도 안 되는 둘이 짜고 치는 거다. 한동훈 띄워주게 하는 거다.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무슨 뭐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파헤치겠다 이런 거는 추도 그냥 생각이 맞습니다.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철저히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것인데 답답한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사실 내부적으로도 지금 막 사과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민주당의 목적은 뭐였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의 목적은 결국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냥 흔들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 그러면 도이치모터 특검은 법률가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법률가 입장에서 이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낼 가치도 없고 그러면 네가 그거를 고리로 가지고 있던 이 문제 몰카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몰카가 본질이다 사건에. 하지만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고려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입장을 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훌륭하다고 입장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악용하고 이용하고 키우고. 활용해서 국민의힘 흔들겠다, 총선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본질이 드러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야 이거 무슨 뭐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이거 뭐 전면전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진짜 딱 3, 4일 정도만 시간이 지나도 이게 바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중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이거는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말은 지금 이렇게 막 너무나 하지만 이제 어제는 강원도에 이제 좀 친한 지인들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밤에 한 9시? 8시부터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충격 받으셔서. 충격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이렇게 처리할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아는 내가 그 사람들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이건 뭔가 야료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민경호 효과가 있잖아요. 언론한테 된통당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장난이 있다 싶어가지고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사퇴를 요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좀 과하다 싶은 모든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아니고요. 다 관계자예요. 아,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근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거 찌라시 아닙니까? 그렇죠. 찌라시죠.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는 기사가 어떻게 기사로서 가치가 있어요? 익명으로 되는 게 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네, 그게 맞아요. 뭐 여의도권에서 나왔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나왔건 대통령실에서 나왔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익명으로 되는 거는 그냥 찌라시 불과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퇴를 요구한 거는 대통령실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권 중진들이 사퇴를 계속 요구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가 여권 중진이라고 이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권 중진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릴까봐 대통령한테 계속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컴플레인 네. 걸어가지고 중진들이. 당신이 한동훈 앞세워서 당신 맘대로 공천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계속 컴플레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대통령이 표명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위원장한테.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퇴를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네. 자기 지금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네, 네. 한동훈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시대 네. 정신으로 흔들릴 수밖에 네, 없는 네. 중진들이겠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사퇴 안 해라고 하는 메시지는 대통령실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한 무슨 뭐 전면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네. 오히려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나를 국민의힘의 흔들려고 중진들. 하고 있는 이번에 공천 탈락할지도 모르는 중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익명으로 지금 계속 두 사람을 네, 이간질하고 네, 있는 네, 국민의힘의 네. 중진들일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지만 그렇다고 실책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왔어요. 만약에 사퇴라고 진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비서실장한테도 사퇴 안 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언론이 물어봤을 때 이거를 전 사퇴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처리 안 했을 것 마치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기를 하듯이 네. 강한 어조로 네. 얘기하는 한동훈 그 모습이 비대위원장이 시위라고 저는 봐요. 나 흔들지 마. 나 사퇴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여권 내 세력들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할 때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멘트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국민만 네. 보고 가겠다라든지 네, 네.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선을 좀 그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단순히 언론들이 보도하고 네. 원하는 바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지금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네.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밀려날 수 있는 중진들과 한동훈 위원장 둘 사이의 이게 갈등일 거라는 한동훈 얘기죠. 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실하고 전면전을 할 거였으면 이거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에 대해서 나는 항의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당무 근데 개입이라는 얘기 모든 나와요. 말을 아끼고 사퇴하지 않겠다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권 일부가 대통령을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퇴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실을 빌어서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노코멘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이었습니다. 네.